안녕하세요. 11월 16일 셋째 주 생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귀한 분 모시고 농지 OK 저자 윤세영 교수님 모시고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은 너무나 저명하신 분이라 저희가 이제 모시기가 참 힘들었는데 어떻게 건강하시죠? 네,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시간 될 것 같고요. 오늘 준비한 많은 준비를 하셨는데 시간이 짧아서 어떻게 잘 진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초대해 바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그 프로필 소개를 좀 해드릴까요? 네. 우리 건국대학교 지금 부동산 아카데미 전문위원이시고요. 네. 네네. 그 세일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이시고, 네, 행정사 또 네. 하시고 계셔서 또 소장님으로 계시고, 인터넷 카페 다 같이 부자 되기, 네, 네, 카페도 운영을 하시고, 농지투자관리 컨설팅 전문가로 또 네.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실례하지만 연세를 여쭤봐도 될까요? 실례인가요? 아, 네. 지금 52 정도 되셨나요? 네, 넘어갈까요? 네. 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윤세영 교수님 모시고 저희가 같이 나눌 말씀은 농지투자 이것만은 알고 하자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1부, 2부로 나누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1부는 부동산 투자의 꽃, 땅 투자 제대로 알고 하자. 네. 이분에서 잠시 말씀 좀 해주시고 들어갈까요? 네. 농지 OK를 또 다른 또 저 책이 또 있는데 잠깐 소개를 PR을 좀 잠깐 하시고 넘어가죠. 아, 부끄럽게. 네. 부동산을 하면서 이 부동산을 잘 몰라서 당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서 네. 그동안의 경험을 담아가지고 네. 농지 투자 OK라는 책하고 네. 부동산 투자와 부자의 법칙이라는 책을 냈고 부자의 법칙. 희갑을 맞이해서는 좀 애람스럽지만은 나의 인생 나의 이야기라는 책을 한 권 냈습니다. 그래서 독자들로부터 그래도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네. 아우, 멋지세요. 나의 인생, 나의 이야기가 가장, 멋진, 스토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녹록하게 그동안의 삶의 여정들이 남아있을 것 같은데, 꼭 보고 싶습니다. 이제, 그러면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시간이 짧아서, 괜찮으시겠어요? 네네. 부동산 투자의 꽃, 땅 투자 제대로 알고 하자. 사람이 살아가는데 부동산이란 어떻게 그 정의를 내리시나요? 우리가 부동산 하면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동산에 대해서 좀 터부시한다 그러나 또 우리가 이게 잘 모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땅 투자 전체를 얘기하기 전에 왜 부동산이 우리가 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삶의 터전인 보금자리가 되고 또 직장이라든가 사업장에 그 돈을 버는 그런 터전이 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들을 좀 잘 모르고 접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런 부동산을 배우지를 못하고 있고 결국은 거의 결혼해서 이제 시작을 하면서부터 부동산을 많이 접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항상 좀 관심을 갖고 취미를 하나 더 가지면 부동산에 대해서 그러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취미를 가지면 좀 더 나은 삶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럼 투자의 대상 그 부동산 농지 분야에 특히 그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우선 농업직 공무원으로 제가 근무를 했었고 또 네. 농촌 출생이었고 네네. 그러다 나니까 아무래도 농지 쪽에 많이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럼 부동산 투자 대상으로 그 농지는 어떤
성격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부동산 그러면 아파트나 상가 이런 거를 많이들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부동산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농지, 땅은 부동산의 사실은 원초적인 거, 아주 기초적인 건데도 불구하고 땅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고 또는 어려워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농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갖게 됐고 또 공무원을 그만두고 부동산 전문가로 나서서도 이 부분으로 전문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 하면은 그 신화 같은 게 이제 정주영 회장님인데 이 경우에 그 소양강 댐을 막으라고 그러니까 강남의 땅을 산 게 아주 이쪽에서는 해자되는 유명한 사례거든요. 그래서 그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리면 73년도에 압구정에 그 현대가 땅을 사들일 때 배밭이었던 땅을 17,000원짜리를 사들였는데 지금 대충 잡아도 5천, 1억 정도 되는 그런 땅이 됐다면 한 3천에서 6천 배 정도 올랐지 않는가. 근데 그 현대 아파트가 74년도에 분양된 걸 보면은 한 40여만 원에 분양이 됐는데 지금 높게 잡아도 4, 5천을 잡는다 그래도 한 100여 배밖에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땅이라는 것이 또 특히나 그 생무지인 농지라는 것이 알면 알수록 좋은 투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땅의 가치를 알아야 사실 투자도 하고, 네, 땅에 대해서 접근을 하게 될 텐데, 땅의 가치로 접근을 하는 그 노하우가 있다면 어떤 면을 중시를 해야 잘, 네, 참고로 말씀해 주실 부분이 어떤 거세요? 예, 아파트는 규격화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공정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 가격이나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흔들려 가는데, 같이 가는데, 이 땅은 그 땅의 활용 가치를 알아야지만 그 땅의 가치를 진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땅이 속한 그 권역이 어느 권역에 속해 있느냐, 거기에서 지역 가치를 좀 분석해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도 그것이 개발이 어떻게 되느냐는 개발 가치를 좀 알아야 되고, 또 그 땅의 이용 가치를 알아야만 되는 그런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땅을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기본적인 걸 조금만 이해를 하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도시의 땅, 그러면은 누구나 다, 네, 가치가 높은 걸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특히 우리 교수님께서 관심 분야가 농지에 대해서, 농지 오케이 이제 책도 쓰셨는데, 농지의 그 가치, 그를 파악할 수 있는 그건 정말 지식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땅의 가치를. 그죠? 네. 예.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여기서 뭐 짧은 시간에 그걸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예. 그럼 어떤 면에서 땅 투자할 때 어려운 점이 뭘까요? 땅 투자 어려운 것이 이제 네. 가장 그 일반적으로 하는 게 이제 땅값을 알 수가 없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접근하면.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거는 몇 평형 어느 단지 하면은 얼마라는 게 어느 정도 나와 있고 거래 사례도 많은데 땅값은 그렇게 정해져 있지도 않고 앞땅과 뒷땅의 차이도 많이 나고 요즘에 물론 그 실거래가가 공개돼서 많은 게 돼 있지만은 그래도 알 수 없는 것이 땅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도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 땅의 진정한 가치를 아는 것은 그 땅을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활용 가치를 먼저 알 수 있다면 판단이 되는 거고 또 그 땅의 가치를 어떻게 하면 내가 높일 수 있는지 관리를 잘해서 그런 것을 알고 있을 때 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주로 건물을 많이 보다가 아파트든 건물을 많이 보다가 땅을 보니까 거의 맨 땅에 헤딩한다 하나요? 그런 식으로 더 막막하게 보이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아파트 이런 거는 공산품명에 규격화되어 있던 걸 보다가 그냥 생무지 그 땅을 보니까는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땅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마치 광산에서 광물을 캐내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서 돌이 될 수도 있고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듯이 그것을 얼마나 내가 가치 있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진다. 그래서 땅은 내가 하기 나름이다. 투자자가 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투자를 하고 잘 가꾸면 반드시 땅은 그 주인에게 보답을 하더라.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땅은 정말 무한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백지 같은, 네, 도화지 같은,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림을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사람이 가치를 파악을 하고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사람이 땅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투자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토지 가치가 지금 어느 정도 네, 상황이 되는 거죠? 건물은 쉽게 그 사이클에 따라서 네.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서 그 단기에는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있지만 오래 있다 그러면 노후화로 인해서 가치가 하락하거나 아예 없을 수도 있고 심한 경우는 뭐 철거 비용까지 들어가야 되니까요. 예, 이렇게 되지만 땅이라는 것은 무한한 게 아니라 유한하기 때문에 또 위치에 그 부동성이나 불변성으로 인해서 위치의 고정성으로 인해서 이 땅은 가치가 그 지역에 따라서 자기 값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정책이나 제도적 또는 물리적인 요건에 의해서 가치가 변동한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자, 그거를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자에 따라서 많이 변하고 있다. 그런 것을 발견하는 것이 토지 가치를 제대로 발견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토지 가치 그러면 너무 막막하게 네, 와닿는 단어이긴 한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토지 가치를 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지식이 있다면 참 다 투자를 할 텐데 말이죠. 토지 투자에 가장 소극적이지 않나 싶어요. 부동산 투자 중에서 네. 수익성 네, 부동산의 가장 1순위.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상가 뭐 이런 뭐 오피스텔. 네.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투자 그 토지 투자인데 네. 토지 투자가 그만큼 어려운 부분이고 네. 모르면 그림을 그릴 수 없어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래서 대박을 주는 부동산은 없다는 그 말씀이 다 와닿는데 네, 무슨 말씀이신가요? 네. 예. 보통 요새 그 가장 상담을 하는데 저거 하는 것이 1년에 뭐 한 2배, 3년에 3배, 뭐 이렇게 나눈 부동산을 추천해달라고 처음에 오면 다들 그래요. 네. 근데 그런 부동산이 있다면 그분한테 돌아갈 게 있을까요? 그렇죠. 예. 사실 그런 부동산은 뭐 있기는 하겠지만은 일반적으로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지금은 어느 정도의 그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라고 그러면 투자를 하는 것이 좋고 또 그것을 잘 관리하다 나면 주변 여건에 따라서 그런 또 대박이 나는 부동산들도 우리 주변에는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고 그런 것이 사실입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 드리자면 우리가 가장 비싸다는 땅 명동 땅 아시잖아요. 그럼 명동 땅이 누구에게나 다 좋으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글쎄 상가를 직접 거기서 장사를 하실 분이나 또는 거기를 임대를 놓으려고 그러는 분에게는 좋겠지만은 그 땅에서 농사를 짓는다고 한다거나 공장을 한다고 그러거나 그러면 그 투자 가치에 비해서 과연 맞을까? 예, 그래서 이 땅 전체에서 어떤 부동산이든지 누구에게나 다 좋은 부동산은 없다. 예, 그래서 그 누구에게나 대박을 내주는 부동산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기 목적에 따라서 네. 네, 토지를 네, 선별을 해야 되고 네. 투자도 대상도 네,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지식을 다 터득하기에는 세월은 너무 빠르고 네, 좋은 것들은 또 순간순간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문가가 되려 하지 말고 전문가를 부려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네. 네, 구체적으로 말씀 좀 주시죠. 요즘은 뭐 그 각종 뭐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데서 정보의 바다고 또 대학이나 뭐 학원 뭐 해서 그
전문 강좌도 많고 그러다 나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들 알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전 국민의 부동산 전문가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과연 이런 강의나 이런 거 몇 번 들었다고 그래서 다 알 수 있을까? 우리가 보통 전문가라 그러면은 1만 시간의 노력이 투자됐고 하루에 3시간씩 해서 10년이 걸려야 되는 시간이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고 저 같은 경우도 지금 공무원 농업직으로 한 23년 또 부동산 현장에서 지금 18년 이렇게 한 40여 년을 지금 이 농지하고만 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다 모르겠다. 이것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 알 수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부동산 투자자들은 내가 부동산 전문가가 되려고 하지 말고 전문가를 부리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쉽게 집안에 환자가 있다 그래서 병원에 찾아가서 또는 인터넷에서 뒤져서 자기가 좀 어느 정도 알았다고 과연 그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결국은 거기 맡기듯이 우리 부동산 투자도 속지 않고 자기가 전문가가 말하는 걸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지식이면 충분하고 전문가를 활용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필요한데 전문가도 찾아가야 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글쎄, 저는 이제 조금 시중에 나와서 있는 얘기 중에 조금 반대로 생각하는 얘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전문 지식을 습득해라 하는데 투자자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꼭 전문 지식을 습득할 필요는 없다. 그냥 알아들을 정도면 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시중에 나온 게 발품을 팔아라 이랬는데 요새는 발품보다는 눈품, 귀품, 손품을 팔고 마지막에 가서 발품을 팔아라. 최종 확인만. 그 다음에 고급 정보가 돈이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고급 정보라는 것은 실현 확률이 높지 않으니까 나온 정보만 지금 해도 일반 투자자는 오히려 그것이 실현성이 더 있다. 또 타이밍이라 그랬는데 보통들 이제 타이밍 할 때 구입하는 것만 지금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투자는 구입이 아니라 구입해서 처분해서 내가 손에 잡을 때까지 이 전체가 투자이기 때문에 이 전체를 좀 잘 조절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보통들 여기저기 많이 듣고 배우고 하러 다니는데 그것보다는 어느 정도 정보가 있으면 저질러야 된다. 실천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내 손에 들어오는 게 있다. 이렇게 네. 눈품, 귀품, 또 무슨 품이라고 했었죠? 손품이야. 손품? 예. 스마트폰은 손으로 하니까. 예. 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발품을 팔아라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성공하려면 좀 더 구체적으로 투자하는 방법을 깊이 있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지금까지 이제 저도 투자자로서도 해보면은 일단은 일반인들이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라. 그래야 경기 변동의 흐름을 읽을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지식은 좀 축적을 하고 정보 수집을 하되 그것을 좀 내 걸로 만들어라. 정보를 그냥 수집하는 게 아니라 흘리지 말고 내 것으로 만들어라. 그 다음에 이제 투자금을 좀 종잣돈에서부터 투자금을 좀 만들고 불리고 이렇게 해서 좀 하고 있어라.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정보가 주어졌을 때 기회가 왔을 때 저질러라. 그리고 부동산은 좀 생물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투자자가 하기 나름이니까 꼭 우리가 자식 키우듯이 좀 믿음 사랑으로다가 잘 가꾸어주면 반드시 보답하더라. 근데 내가 저놈 나쁜 놈 하면 안 되듯이 부동산도 잘못해서 하는 순간부터 잘 안 되더라. 그러니까 꼭 반드시 잘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잘 가꿔줘라.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성공하는 부동산 투자법. 네. 네. 잘 관리를 해야 된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 갑자기 잘 관리를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땅은 살아있는 거죠. 네. 그 안에 많은 그 생물도 미생물들도 있고 특히 비옥한 땅일수록 지렁이도 많다고 그랬는데 그 제가 3주 전에 그 말, 언어, 그 좋은 말, 좋은 글 이런 어떤 위력에 대해서 실험을 하고 있어요. 네, 양파하고 감자 실험을 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 이제 실험 결과를 보여드릴 건데 놀라운 결과가 나와서 네. 말대로 실험대로 정말 네 되고 있어요. 우리 시청자분들 그 방송을 보신 분들은 다음 주 꼭 시청을 해주셔서 직접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땅도 자기가 원하는 땅이 있으면 그곳에 가서 나하고 인연을 맺자 비옥한 땅이 되라 밟아주면서 네 그러면 땅을 밟으면서 그렇게 메시지를 주면 네. 성공률이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을 그러니까 해봤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농사 짓는 사람들의 경험이 있어요. 아, 네네. 농작물은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자란다 그래요. 그럴 정도로 그 관심을 가져야 농작물도 네. 잘 자라듯이 네. 땅도 역시 그렇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그 땅 투자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아파트 투자 뭐 부동산 하면 아파트 건물 생각하듯이 땅 투자하면 개발을 많이들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이렇게 개발을 한다기보다 물론 기회가 주어지면 또 자기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개발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저는 그 땅은 우리가 선조들부터 물려받았듯이 또 잘 보존하다가 그 후대에 물려줘야 될 의무도 있지 네.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땅 투자 자체에서 어떤 개발로 인해서 훼손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면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좀 보존하는 쪽으로 하면서 그걸 잘 관리하는 것도 땅 투자의 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1번 순서 이제 마지막으로 땅 투자는 노후 생활을 풍요롭게 이제 보장해 준다고 하셨는데, 네, 과연 그러니까 어떤 40여 년의 어떤 경험과 노하우와 터득한 지식을 가지고 나온 그 말씀이기 때문에 네,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땅 투자는 장기 투자다. 네. 또 땅 투자는 돈이 안 된다. 그러니까 돈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수익형이 아니다. 이런 네.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젊었을 때부터 땅을 투자하라 얘기하고 싶어요. 돈을 네. 벌 때. 네. 이 부동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부동산에서 꼭 어떤 수익만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전문적으로 지금 어느 직장이든 사업이든 여기에서 돈을 벌고 있을 때 그 투자금의 일부를 땅에다 투자해서 그것을 내가 은퇴할 때라든지 내가 그만두었을 때 그것을 그 처분해서 자산으로다가 내가 활용할 수도 있고 또 그때 가서 이거를 뭐 그 수익형 부동산으로 건축물을 짓는다든지 해서 바꿀 수도 있고 또는 요새 농지에서는 요새 핫하게 뜨고 있는 농지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무렵에 가서 농지연금으로 노후를 지탱해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노후를 아주 풍요롭게 또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자체가 그 인플레 해지 현상도 있으니까 요즘은 뭐 소유가 아니라 사용이라 그러는데 오히려 소유를 하면서 그런 또 인플레도 좀 해지했으면서 갈 수 있고 또는 그 땅을 갖고 있으면 거기서 노후에 소일거리라든가 어떤 자기의 취미 생활을 즐길 수도 있고 이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 그렇게 네, 농지의 그를 보면서 농지는 투자 대상으로만 보니까 너무 농지가 네, 무한한 가능성을 이제 보고도 있지만 그 투자 대상이 아니더라도 우리 생활에 우리의 삶 속에 정말 꼭 필요 불가결한 그런 아주 소중한 자원이라는 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1부는 이제 여기서 마치고요. 네. 잠시 쉬셨다가 2부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잠시. 네. 다시 2부 시작하겠습니다. 농지 OK 저자 윤세영 교수님 모시고 농지 투자 이것만은 꼭 알고 하자라는 주제로 지금 1부 진행을 했고요. 2부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네, 말씀해 주시고요. 앞으로의 그러면 땅 투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토지 그 수요 주도층하고 패러다임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특히 이게 2005년, 8년 이 무렵에 많이 바뀌게 됐습니다. 제도가 바뀌고 우리가 위기를 겪고 하면서 많이 바뀌었는데, 그래서 지금 그 소유에서 사용으로 간다 이런 개념들이 많이 있는데, 땅에서는 이것이 조금 어렵지는 않은가 하는데 일반적으로 부동산에서는 그렇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특히 이제 은퇴하는 베이비 부머 세대가 많다 나니까 지금 1, 2기 신도시나 그 도시 근교 이런 데에 가서 살으려고 그러는 그 전원주택형이 많이 생겼고, 그다음에 이제 귀농귀촌이라 그래서 은퇴 세대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는 그러한 그 수요층들이 많이 생겼다. 또 이제 그 청년 실업과 에코 시대라고 그러는 이 세대가 생기다 나니까 이제 공동 거주가 의외로 조금 늘어나기도 하고, 이 농촌 쪽에서는요. 그다음에 사업을 세습하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생겨나지 않는가. 그래서 농촌 쪽에도 조금 그 귀농을 많이 하는 젊은 층들이 하는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그 실수요 투자가 계속해서 늘을 것이고, 또 투자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대기업이나 그 공기업, 혁신도시가 가면서 그 지방의 땅 투자 붐이 이렇듯이 이런 기업들이 가는 데 대한 그걸 따라가는 그런 투자가 지금 자꾸 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쌀이 많이 과잉 생산돼서 농지 정책이 좀 바뀌듯이 이거에 따른 정책의 변동에 따른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실수요자라면 그런 부분에서 좀 접근을 해봐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좀 상당한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토지 투자의 그럼 접근 관점에서 어떤 점을 또 주안점으로 살펴봐야 될까요? 바로 이제 이건데요. 실수요자가 그러니까 토지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은퇴자가 주거 목적으로 귀농 귀촌을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은 그 주거 목적이니까 쾌적성 또 이런 거에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창업이나 가업으로 그러니까 귀촌이다 이러죠. 이제 그 농사지러 가는 걸 귀농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를 한다면 그에 걸맞는 그런 입지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수익형이나 이런 걸로 하기 위해서 하는 토지 투자라면은 개발 계획이라든가 교통 또 주변의 어떤 개발 그 호재 이런 거를 보고 그런 데를 따라서 투자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해야 될 것이고, 또 그냥 완전한 차익을 실현하기 위한 투자자라면은 도시계획이나 정책 또는 그 제도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수혜가 많은 지역 이런 지역을 따라서 가야 될 거고, 또 우리가 흔히 하는 도로 개설이라든가 신도시 이런 택지 개발 같은 데를 따라가야 될 것이고, 또 대형 시설이나 기업들이 가는 데를 따라가야 될 것이고, 이렇게 해서 가치가 상승되는 데를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아니고 네. 순수하게 그냥 아주 뭐 막가파식으로 하는 거죠. 옛날 그냥 투기가 좀 섞인 것들 이런 거를 하려면 지금까지 해오던 식으로 돈 따라가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다만 컨설팅이나 이런 기획부동산이 많이 진화됐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는가. 네, 귀한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있는데 우리 많이 좀 오늘은 맛배기 강의라서 깊이 있게 들어가지는 못하는데 이제 그 후반부에 또 방송을 하시게 되면 깊이 있게 주실 것 같고요. 그럼 앞으로 그 토지 투자자가 선택을 할 때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을 말씀 좀 주시죠. 아까 앞에서 그 네. 전문가를 활용해라. 전문가가 네. 되지 말고 네. 이제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기초적인 지식은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려면은 일단 토지를 보는 어떤 그 안목을 좀 키워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 토지를 보면서 그 물리적인 성격이나 이런 거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도 역시 키워야 되겠다. 이런 것은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도로, 배수, 경사, 표고, 임목 등 참 이 토지를 하려면 굉장히 여러 가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많이 어쨌든 기본적인 지식은 좀 배워야 한다. 그 자체를 알지 말라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런 걸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매수자의 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맞춤형 투자를 좀 해라. 그런 사람들이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맞춤형 투자를 해라 하는 거고, 그리고 개발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토지 성격이나 그 특성에 맞게 좀 했으면 좋겠다. 무조건적으로 해서 그 난개발이 좀 우려되지 않게 이렇게 하고, 지금은 그 토지를 사두면 무조건 오른다 하던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부동산이 전반적으로 그렇지만 토지도 극과 극으로 양극화되고 있다. 그래서 그 보존을 위주로 한다면 농촌 지역, 개발을 위주로 한다면 도시 근교에 하는 것이 괜찮겠다. 그 말씀 중에 보존을 위주로라는 말씀이 참 가슴에 와닿았는데요. 우리 교수님의 그 마인드가 농지를 지금 농지 투자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계시고, 농지 오케이라는 그 저자 그 책 속에서도 이제 그 투자자들에게 굉장한 그 가이드를 좀 잘 해주셨는데, 원칙적인 마인드는 농지를 보존하자라는 게 기본 마인드라고 듣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왜냐하면 식량 그 안보, 구소련이 무너졌던 것이 식량 안보에서 이제 졌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 기본적인 식량 안보 차원에서라도 기본적인 그 면적은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는가. 또 후대에 오는 우리 후손들한테도 양질의 그런 농지는 보존해 주는 것이 우리 그 선배 세대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투자를 한다고 하면지만 항상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가슴이 따뜻해지는, 네, 네, 우리 교수님 인상에서도 흘러나오는 그 인품이 마인드, 이 부동산 투자 관련해서 강의를 하셔도 그 마인드가 녹아져 있네요. 부동산 투자에서 그 투자자가 판단하는 그 근거를 어디다 둬야 될까요? 여태까지 그 말씀드린 내용들에 이제 함축해서 다시 그 투자를 하려면 어떤 거를 해야 되는가. 이것은 땅 투자, 농지 투자뿐이 아니라 모든 부동산 투자에서 거의 일괄되게 적용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대상 지역이,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지역이 발전성이 어떠한가. 또 그 대상 물건에 대한 가치는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치는 현재 가치가 아니라 미래 가치가 어떤가. 그 다음에 증명이나 인허가 등 이런 취득 가능, 이런 거는 어떤가. 이런 걸 보셔야 되고, 투자 방법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방법들도 연구해야 되고, 특히나 그 목적,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 등을 좀 해야 되고, 자금에 대해서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성격이 어떤 건지 이런 것을 해야 되고,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과도 좀 연계를 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저기 했지만 구입할 때뿐이 아니라 보유할 때서부터 처분할 때까지의 그 관리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과 지금은 특히나 그 세금까지 해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투자 판단을 해야지만 실수 없이 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투자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벌써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는데 2부 순서도 이제 벌써 이제 마지막 질문을 남겨놓고 있는데, 우리 교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지금 부동산 투자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려운 부분인데, 저는 현재 그냥 우리 주거용은 거의 정점 부근에 와 있지 않는가. 예, 그렇게 보고, 토지 시장은 원래 주거용에 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좋아질 텐데, 조금 전체적인 경기를 보면 그렇게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조금 겹칩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이런 데 금리 인상 이런 것 때문에 더더군다나 어렵지 않은가 앞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투자자들이 해야 할 일은 부채를 좀 줄이고 내가 견딜 수 있는 범위까지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하고 좀 현금이나 아니면 투자 자금을 조금 확보하고 있어라. 그러다 나면은
다음 기회에 투자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하지 마라. 요행을 바라지 마라. 네. 대박을 바라지 마라. 그러니까 성실한 그 거짓이 없는 것이 또 농지, 땅인 것 같고,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오해의 어떤 그 그림 같은 이미지를 또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무한한 또 광물도 있고, 그래서 토지라는 거는, 토지로 보면 농지도 상당히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서 참, 좀 더 깊이 공부를 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네, 뭔가를 돈으로 투자를 해서 요행을 바라는 그런 그 투기성 있는 마음은 버리고 접근을 해야 자연도 훼손하지 않고 보존하면서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게 농지가 아닌가 이런 결론을 그렇습니다. 내렸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정말 맛배기 강의를 해주시고 정말 해주셔야 될 부분 10분의 1도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희 스튜디오 이제 한번 와보신 거, 네. 네, 그런 개념으로 다음에 편안한 시간에 다시 모시고 좀 더 진지하게 깊이 있게 네, 진행을 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만들어 주십시오. 네, 다음에 더 좋은 소재를 가지고 만나 뵙겠습니다. 네, 예. 오늘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